아, 칫솔이라고 하고요. 그 앞에서 다찌님이 그 저작권에 대한 사진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PPT가 그 저작권을 상당히 많이 위반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저 인터넷에 올리시면 저는 파산합니다. 되도록 사진을 올리지 말아주시고요. 아 여기 지금 인셉션 포스터를 제가 띄워놨는데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뭐 주인공이 아닌 그 표적이 피셔라는 표적의 꿈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심는 근데 굉장히 심오하면서 또 많은 걸 시사하는 영화라서 이걸 소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재해석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. 이들이 모인 건 뭐 영화 찍으려고 모였겠죠. 근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분들이 모여 있는 거는 그 표적에 어떻게 그 자기들의 원하는 자기들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을 심을 것인가라는 걸 논의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. 그래서 사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피셔의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막 죽어가는 시점에서 그 피셔의 아버지가 그 금고가 피셔의 아버지의 어떤 유언장이 들어있는 금고를 보게 만드는데 이 금고에는 당연히 유언장이 있을 거라고 그 관객들은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유언장이 아니라 그 안에 바람개비가 들어있었어요.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거든요. 왜 바람개비가 그 안에 들어있었을까요? 그거는 그 전에 이 바람개비를 보고 피셔가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 많은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바람개비는 피셔의 어릴 적 굉장히 큰 기억, 아주 중요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조각이거든요. 근데 이 조각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사실은 피셔가 자기처럼 살기를 바랬지만 바라지 않았는데 자기처럼 살까봐 그걸 가지고 계속 실망했다 그랬었거든요. 근데 피셔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 바람개비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을 제가 그 개발팀으로 하나 산정을 하고요. 그리고 저는 이 개발팀이 앞으로 요 다음에 이제 피셔를 소비자라고 했을 때 그 개발팀이 이 소비자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근데 사실 피셔는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기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젠틀할 것 같은데 의외로 영화 속에서 굉장히 깐깐한 소비자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소비자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단단한 방어벽이 쳐져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꿈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. 뭐 그래서 영화니까. 근데 이런 위협이 단순히 하나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. 거의 뭐 개발자들이 만약에 이런 영화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 죽겠죠. 영화니까 살아남은 거고요. 또 개발팀 간의 갈등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. 근데 이 개발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영화 끝까지 유지가 된 건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물론 방법은 좀 바뀌었지만 뭐 어쨌든 이런 갈등을 빨리 수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겠죠. 그럼 이들이 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갔냐? 이 작은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. 이 씨앗은 생각의 어떤 씨앗이고요. 근데 이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무로 자랐을지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.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돈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돈이 뭐 세정대왕은 없지만 그냥 100만 원어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8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고 여기 120만 원짜리 컴퓨터가 있습니다. 소비자 손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어떤 걸 고를 거라고 생각하세요? 보통은 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짜리를 골라요. 그게 왜 그러냐면
소비자는 내가 현재 시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2에서 3년 후에 쓸 수 있는 제품을 사게 됩니다. 그 얘기는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까 심었던 작은 씨앗이 발아하면서 이미 그 경험으로 나는 120만 원짜리를 사서 3년 후까지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지금 여기에 지금 넥서스1이라는 스마트폰을 띄워놨는데요. 앞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워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, 사실은. 근데 지금 넥서스1이 올 초에 나왔을 때 하고 지금 나온 넥서스 S하고의 그 평가는 많이 달라요. 왜냐하면 넥서스1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넥서스 S는 호평을 받거든요.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넥서스1은 한 1, 2년 뒤까지는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봤는데 넥서스 S는 지금 기준에서 보면 2, 3년 후의 제품이 아니에요. 딱 현재의 제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넥서스 S를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넥서스 S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. NFC라고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통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에 어떤 그 RFID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RFID를 읽어서 결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보를 다른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호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씨앗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씨앗은 있지만 그 토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개발자들이 봤을 때 그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,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그 토양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지금 개발자들, 여기 혹시 개발자들 계신가요? 한 분 정도요? 두 분 정도? 예. 이분들께는 지금 아마 지금 많이 쓰고 계실 건데, 이런 수많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음에도, 원하는,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이 적을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도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아까 그 피셔가 바람개비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. 그래서 그 코브, 지금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코브라는 그 주인공이죠. 디카프리오지만, 보면. 근데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, 저 사람이. 한 번 생각이 뇌에 고착되면 제거는 거의 불가능하다. 이것을 소비자의 머리에 심어진 생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개발자들이 소비자의 생각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는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전부 재해석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저는 이 개발자들이 이런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것을 뭘로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시장의 룰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룰을 바꾼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편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소비자의 생각을 훔치는 건 굉장히 쉬워요. 돈 주고 리서치 몇 번 하면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요. 근데 거기에 생각을 심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네. 그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요. 여기서 여기 등장인물들이 피셔 씨의 머릿속에 생각을 심을 때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? 거의 그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사실은 저는 개발자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개발자분이 두 분이어서 예, 좀 아쉬운데 어쨌든 저는 개발자분들 응원하고요. 예, PPT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